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때는 김찬수 소장님이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서 충고하는 말이었어요. 백혜룡 경정은 분명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했다는 김찬수 서장은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진실 공방이 오갔는데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마약을 들여왔는데 세관 직원이 검색대 통과를 도왔다는 게 백 과장의 수사 내용입니다. 이걸 9월 11일 윗선에 보고를 했고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장이 이를 만류하면서 용산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 지휘 라인에 있지도 않았던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백 과장의 주장입니다. 그 수사팀을 누가 꾸렸습니까? 김찬수 소장이 꾸렸습니다. 저는 그 김찬수 소장의 명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고요. 그 공을 배신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용산이라는 겁니다. 네, 김찬수 서장은 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언론 브리핑을 만류한 거라고 주장했고 용산 언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말을 두고 엇갈린 두 사람, 어느 쪽이 진실일까를 두고 청문회가 뜨거웠습니다. 네, 이른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가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열렸습니다. 청문회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마약범들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바로 다다음 날인 압수수색 후에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사소한 연락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찬수 소장은 전담팀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자, 진실 공방이 치열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이게 제2의 최상병 사건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건이 너무 판박입니다. 그 박정훈 대령이 지금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육사되는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버지로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백혜룡 경정 이분도 사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을 지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수사 잘하고 있다. 수사팀도 늘리자. 막 위에도 보고하고 그랬더니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잘하고 있다. 칭찬까지 했고 본인이 현장까지 나가서 막 가서 보고했던 이 경찰서장, 영등포 서장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돌변해가지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그러고 본인은 또 대통령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수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했던 사람들은 다 좌천당하고 그다음에 재판 중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개 숙인 자들은 승진하거나 영전하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모습이 너무 똑같고 이 건은 두 개는 다 판박이다. 완전히 이 마약 수사가 또 다른 최상병 특검으로 가야 되는 그런 수사 외압 건이다라는데 뭐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거짓말할 이유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죠. 예, 판박이다. 정강재 위원님 생각은요? 문제의 심각성 측면에선 뭐 최상병 사건과 같이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관을 특별하게 용산에서 보호할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동인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요. 예. 또 같은 정부기관 차원에서 단순히 뭐 업무를 좀 협조하는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2의 최상병 사건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김영현 의원님,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이종호 씨가 여기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건 예, 예.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종호 씨가 요즘은 갑자기 툭툭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종호 씨 하면은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연성 외에도 지금 우연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현재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 네. 그다음에 그 세관 직원을 그 브리핑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한 서울청 형사과정은 현재 영등포 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 네. 그다음에 그 조병로 경무관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인사혁신처에 징계 회부를 했는데 불문으로 끝났다는 점. 네. 그리고 그 서울청이 사건 이관하라고 했다가 세관 직원 누락된 공보 브리핑이 있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영등포서가 수사하라고 내려보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친다. 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무슨 정권의 명운을 걸 일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사건을 아마 경찰을 담당하는 비서관급 정도에서 만일에 용산이 관여가 돼 있다면 한 비서관급의 차원에서 이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닐까라는 네. 추측을 했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당 의원들이 이 사건을 왜 그렇게 그 백경장을 공격을 해대는지 예. 그게 좀 납득이 안 되고 그게 석연치 않고 제 의심이 이제 더 윗선이 아닌가라는 그 의심이 지금 오늘 청문회를 보고 굳어졌습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 네. 고발이 지금 된 상태잖아요. 네.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특검까지 더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공수처 수사해야죠. 여력의 문제는 아니고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최상병 특검법, 최상병 사건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이유가 7070으로 대통령실 전화 받고 이종섭 장관이 브리핑 멈추게 했죠.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나오는 김찬수 행정관 역시 브리핑 연기 지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종호라는 사람 또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했다는 이 사람 임성근 사당장 9명의 배후에 있다는 사람인데 여기서 지금 조병로 경무관이 수사 외압을 하는데 이 사람과의 인연이 또 있어요. 이쯤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종호에 대해서 우리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